제가 볼 때는 이제 검수완박이 아니라 지민완박. 지민, 민주당이 완박. 지방선거에 완전히 박살난다. 안녕하세요. 준철학간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대선 전에 한동훈 검사가 잡초법으로 돌아온다 하고 제가 이제 예언이 한 게 있는데 그게 맞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이제 대선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제 대통령 누가 될까 했을 때 주변 사람들 사주 풀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부인 김건희 씨 사주도 풀어보고 제가 확신을 갖게 된 거는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 사주를 이제 딱 풀어보고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이죠. 이제 됐으니까 대운이 되게 좋고 그다음에 일년은 좋고 달운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청문회를 잘 통과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깨끗한 도화지에 참 그릴 게 많겠다. 명화를 그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펜을 지어줬다 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검사장이 그 법무부 장관에 딱 내정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정말 진짜 무더운 날씨에 진짜 소나기를 맞는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사실은 저도 예언은 했지만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대선 전에 그 사주를 한번 풀어본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확신을 가졌고. 왜냐면 한동훈 검사장이 예를 들어서 운이 나쁘면 절대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가 없겠죠. 왜냐면 계속 이제 낭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조선제일검이 이제 낭인 생활하고 뭐 연수원에 있거나 아니면 뭐 자천되거나 그럴 것 같아서 사주를 한번 봤더니 대운이 좋고 일년운이 좋아서 또 달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틀림없이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겠구나. 한동훈 검사장 사주를 보고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지금 청문회 이제 통과 뭐 남아있고 앞으로 이제 이런 게 남아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조금 달별로 오늘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오늘 사주를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요. 검수완박에 대해서 지금 또 보수 이게 진영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태풍이 이제 막 이제 밀려오면 담장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정부하고 민주당 사람들은 그냥 담장만 쌓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풍차를 만드는 것 같아요. 풍차. 항상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뭐 태풍이 불어올 때가 있겠죠. 뭐 미국에서도 허리케인이 오고 항상 태풍이 불 때가 있는데 이렇게 태풍이 불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나라 발전을 할 수 있고 물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예를 들면 풍차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는 제가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때는 이제 구독자가 별로 없었는데 그때 제 방송을 본 사람들은 지금도 문자가 와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주식 사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 방송이 있어요. 2년 전에 제가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방송했을 때 무조건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때 제가 방송한 내용이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해요. 저도 그 주식을 샀으니까 주식이 이제 폭락했을 때 무조건 사라. 근데 제가 아마 그때 뽑아준 종목이 하나투어,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 그 다음에 좀 있다가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 이쪽으로 사라 그랬는데 왜 제가 그때 사라 그랬냐면 풍차를 만들라 이렇게 한 거예요. 풍차. 저는 그때 하나투어를 제가 34,000원 주고 최저가에 샀는데 코로나 한참 터졌을 때 84,000원인가 주고 팔았어요. 사실은. 그러면 주당 한 5만 원은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풍차를 짓는 거예요. 어떤 나쁜 일이 있었을 때, 어떤 태풍이 불어오거나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냥 담장만 싸면 진짜 심한 태풍이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일이 검수완박이라는 게 담장을 쌓는 게 지금 무너지는 꼴이라고 이거는. 대세가 될 수가 없어요. 잘못 생각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수완박이 아니라 지민완박. 사람들이 이제 여자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검수완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 완전히 박탈한다. 하는 게 이제 검수완박이고 제가 얘기하는 지민완박이란 건 뭐냐면 좀 있으면 이제 지방선거 하잖아요. 민주당이 완박. 지방선거에 완전히 박살난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윤호중 사주를 풀어보니까 운이 되게 안 좋게 흘러가더라고요. 비대위원장이 운이 나쁘게 흘러갈 때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껴져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지방선거 때는 지금 현재는 이제 목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목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나쁘다고 제가 불운이 겹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들어서면 5, 6, 7월 달. 좀 이따가 이제 날짜 계산으로 정확히 이제 화가 들어올 때를 얘기하는데, 화가 들어오면 항상 좋은 사람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들어올 때 항상 좋아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화 들어올 때가 항상 최고의 운이에요. 왜냐면 물은 많은데 땅으로 태어나서 햇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햇볕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가장 좋은 운인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윤 대통령 사주로 봤을 때는 화가 들어올 때는 완승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지금 대책을 안 세우고 검수완박 가지고 담장만 쌓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잘못된 생각 같아요. 이 정권이 바뀐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경찰이라는 거는 이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뭐 우리가 5년을 살아봤으니까 경찰은 무조건 이 정권을 잡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때 다 뭉갰던 거예요. 왜?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행안부 장관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동훈 이 천재 모사가,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한 1년 전일 거예요 아마. 총선 끝나고 나서 김종인 박사가 윤석열 총장을 지켜주고, 왜냐면 김종인 박사가 쉽게 말해서 윤석열 총장은 궁합이 좋다. 그래서 제가 삼각관계에 대해서 예언을 한번 한 적도 있어요. 왜냐면 김종인 박사도 윤석열 총장한테는 궁합이 좋고, 그 다음에 최고의 궁합을 가진 사람은 한동훈 검사장이 최고. 이렇게 해서 3명이었을 때 과연 누가 나중에 손을 들어줄 건가. 그랬을 때는 사실은 삼각관계가 되면 항상 정치가 되는 거예요. 홀수가 되게 되면 항상 이 정치가 된다 제가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김종인 박사가 이제 말실수 해가지고 그것도 운이었나 보죠 뭐. 그러고 나서 윤 대통령이 조언을 받는 입장은 사실은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이 항상 조언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저는 뭐 어떤 사주를 보는 사람이니까 궁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사소한 어떤 힘들거나 이럴 때 조언을 많이 해서 뒤에서 어떤 숨은 쉽게 말해서 모사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삼각관계에 놓였을 때도 김종인 박사 손을 안 들어주고 한동훈 검사장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볼 때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명검을 이렇게 얻었어요. 그러면 그게 내가 임자가 아니라 그러면 그 명검의 쉽게 말해서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명검을 가진 사람의 주인이 되면 돼. 그러니까 항상 윤 대통령의 스타일이 뭐냐면 항상 딴 사람 말을 다 옳다 다 들어줘. 그렇지만 결정은 내가 한다 이거예요. 그게 리더십이거든요.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최고로 인류 리더십을 가졌다 하고 제가 방송한 적도 있는데, 항상 2류나 3류는 자기가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게 2류 리더십이에요. 1류 리더십은 쉽게 말해서 일 잘하는 사람, 법무장관, 장관에 딱딱 앉혀놓고 그 다음에 잘한다 북돋아주고, 잘할 때는 칭찬해주고 못할 때는 또 저거 하고, 이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리더십은. 그러면 나라는 잘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나라는 제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도 있죠. 궁극적인 바보나 부정적인 천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극적인 바보하고 부정적인 천재 중에서 누가 성공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재수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 저는 물론 술사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운 좋은 사람들이 항상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이 강한 자를 건들게 되면 역풍을 맞는다. 이번 청문회 때도 이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가 굉장히 이번 달에 또 운이 좋아요. 민주당에서는 괜히 역풍을 맞게 되고. 그럼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요? 흰색 도화지에다가.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아직까지 담장만 쌓으려고 이제 경찰이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경찰을 잘못 지금 읽은 거예요. 그 경찰의 모든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행안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뭐 굳이 뭐 공수처 이렇게 만들어서 여야 싸울 필요도 없고 뭐 검수완박하면 경찰에다가 진짜 옛날 특수통 한 검사가 이제 인사를 할 때 특수통 검사들을 경찰 요직에 앉혀놓으면 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도 부족하면 그러니까 미국 FBI처럼 한국형 FBI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특수통 검사를 대거 투입하면 돼요. 그러면 검수완박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겠죠. 왜? 충성 경쟁을 해야 되니까. 진급해야 되잖아. 공무원들은 진급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권력선에 기대게끔 돼 있어요, 공무원들은. 그럼 아마 더 열심히 수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윤 대통령 말대로 부패 완판이 되겠죠. 지금은 운이 나쁠 때는 제가 조국 사태 때도 조국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운이 나쁠 때는 무조건 꾸구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야. 풍차를 만들어 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때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항상 현찰을 뜨고 기다려요. 맨날 IMF 터졌을 때, 9.11 터졌을 때, 리먼 터졌을 때 그때 다 돈 번 사람들은 현찰을 쥐고 있다가 주식이 몽창 떨어졌을 때 투자한 사람은 다 돈 벌었어요. 그런 게 풍차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눈앞에 그냥 당장 코앞에 있는 태풍만 막으려고 담장을 싼 사람들은 그 태풍으로 인해서 다 허물어져 또 내려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검사 사주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사주는 그때 풀어봤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운이 어떻게 될 건가 다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사주를 보면 제가 항상 얘기를 했죠. 뭐가 많은지,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거는 용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나무로 태어났는데 땅이 되게 많은 사주예요. 봄철에 햇볕도 강하고. 그럼 어떤 형국이냐면 나무로 태어났는데 햇볕이 짱짱 떠 있고 그 다음에 봄철이니까 얼어있는 땅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기에 물이 작고 지하수가 조금밖에 안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 그리면 사주를 그냥 풀긴 되게 쉬워요. 왜냐면 이 나무가 이제 본인에 해당하는 거고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햇볕이 본인한테는 이제 장모, 사업체, 진로, 표현에 해당하는 거고 남자에서는 그 다음에 이 땅이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물이 필요한 사람은 교육계통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하수가 본인한테 제일 필요한 관운에 해당하는 거예요. 직장, 명예, 자존심, 본인의 이제 자식에 해당하겠죠. 그럼 이 사주에서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지하수하고 물하고 땅이 들어올 때만 나쁜 거예요. 햇볕이 들어올 때나. 왜냐면 나무도 괜찮거든. 뿌리를 내려주니까. 그럼 이 사주는 이제 토가 많은 사주는 대체로 인내심이 강하고 그 다음에 토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기가 조금 얇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이 나무는 우리 인체에서는 신경, 그 다음에 간, 근육에 해당한다. 이게 목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잠이 많아요. 그럼 신경이 조금 예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목의 특징은 제가 잠깐 그때도 했지만 내가 궁금한 거는 끝까지 캐내고 알아내야 되는 성격이에요. 끝까지 수사하고 이렇게 추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물이 없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이제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걸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물이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신장, 방광, 남자한테는 이제 부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주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신장에서 물이 없는 사람들은 해독력이 되게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하수가 이제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주는 이제 토는 많기 때문에 이 토는 성격적으로 이제 믿음이거든. 믿음이 많기 때문에 기가 좀 얇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에는 천살이 있더라고. 천살이라는 건 귀가 얇아서 조금 사기당하는 경우도 조금 있어요. 천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토는 위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에는 호리호리하니까 되게 못 먹을 것 같죠? 엄청 잘 먹는 사주예요. 소화력도 굉장히 좋고. 왜냐하면 위의 기운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위산이 되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위산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많이 먹는데 이 금이 없어. 이 금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선 대장, 기관지, 폐, 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금이 없다는 거는 대장의 기능이 약하다 이 말. 이런 사주가 이제 변비에 잘 걸리는 사주예요. 왜냐면 많이 먹었는데도 대장이 안 움직여. 그러면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남자 사주로는 좀 정력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관지 쪽이 약하기 때문에 담배 냄새를 되게 싫어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금이라는 거는 폐 기능도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이제 운을 보면 이 지하수나 물이나 나무가 들어올 때 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대운이 신해 대운이에요. 그럼 지하수하고 우리가 대운을 크게 봤을 때는 한 60%를 보는 거예요. 그럼 60%짜리가 지금 지하수하고 물이 들어와 있는 대운이 좋다. 그래서 제가 대선 전에 한동훈 씨 사주를 딱 보고 틀림없이 윤 대통령이 대선에 되겠구나 대통령이 하고선 제가 예언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결정적인 사주를 본 건 한동훈 씨 사주를 보고 제가 자신감을 가졌어요. 100% 이건 되는 운이다. 근데 지금 대운이 60%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올해가 이민년이에요.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하고 또 나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20% 물하고 나무가 들어와 있으니까 굉장히 운이 좋겠구나. 최고 꼭대기까지 올라가겠구나. 쉽게 말해서 운으로 봤을 때는 뭐 서울시장에 나와도 100% 당선되는 운이에요. 뭐 경기지사에 나가도 당선되는 운이고, 이게 법무장관 하는 게 전혀 뭐 이렇게 의외는 아니다. 그냥 운으로 봤을 때는 운이 강한 자예요. 지금 보통 예를 들어서 운이 약한 사람들은 벌써 옷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했겠죠. 왜냐면 운이 좋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때를 풍차를 만들어 놓고 기다린 거예요. 윤석열 총장한테 모사로 예를 들어서 조언을 많이 하면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이 달운을 봤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달이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는 뭐냐면 묘에서 갑으로 흘러가는, 지금 날짜로 봤을 때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죠. 2월 27일부터 목기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다. 그럼 목기가 들어올 때는 문 대통령이 목이 되게 많기 때문에 국가에 재난이 오기 때문에, 목이라는 건 동쪽이니까 강원도 쪽을 얘기하는 거고, 강원도나 이제 북한 쪽을 얘기하니까 미사일을 쏘고 산불이 크게 난다고 제가 27일날 예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예언이 맞았죠. 근데 이 사주에서는 이제 목이 들어오면 되게 좋겠죠. 누구한테는 나쁘지만 어때요? 누구한테는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달별로 봤을 때는 요 시기가 4월 23일까지. 이제 앞으로도 뭐 오늘 15일이니까 지금 목이 들어와 있으니까 요번 달에 이 나무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힘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될 거다. 청문회 때도 아마 요 기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문회를 하게 되면 역풍이 불겠죠, 괜히. 뭐 반대했다가. 이것도 만들어낸 결과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청문회에서 많이 낙마를 시켰어요. 사실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할 때.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낙마를 시키지 않았다고. 그게 그대로 이제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되는 거야. 이제 민주당 쉽게 말해서 아무리 청문회 해도 그 선례를 만들어 놨잖아. 무조건 청문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예요. 그걸 완전히 청문회를 괜히 세금 낭비하는 쪽으로 해버린 게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업적이죠. 그 수혜를 누가 받느냐? 윤 대통령이 그 수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의원이 아무리 해도 어때요? 선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강행적으로 임명이 되겠죠. 거기에 또 괜히 반대를 하게 되면 역풍 맞을 거고. 뭐가 다가와요? 지민, 아까 얘기했죠. 지민 완박. 운이 강한 자를 건들게 되면 항상 박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지역 빼고는 아마 완패하게 될 거예요. 운이 좋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조금 나쁜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에는 이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는 이 땅이 조금 이렇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달을 볼 때는 우리가 한 10%를 보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구설이 생기고 땅이 이제 지진이 나니까 이렇게 10% 운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어떤 구설이라든지 조금 돈도 나가게 되고 이제 몸도 좀 약해지고. 그러니까 운이라는 건 좋은 게 들어오면 다 좋아지는 거야. 건강도 좋아지고 운도 좋아지고 쉽게 말해서 재물운도 좋아지고 명예도 올라가고. 근데 나쁜 게 들어오면 다 꼬이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시기에 조금 꼬일 운이 있어요. 근데 5월 이제 요때가 이제 그 5월 5일부터가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취임하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는 시기에 을목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을목이라는 건 또 나무가 들어온단 말이야. 요 시기가 5월 5일부터 5월 15일 사이가 또 이 나무가 들어온다. 그럼 아마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식에 앉게 되겠죠. 그 다음에 5월 쉽게 말해서 15일, 5월 20일부터는 뭐가 들어오냐면 이 사화, 병화, 오화, 정화. 그러니까 8월 17일까지는 계속 햇볕하고 땅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럴 때 누가 좋다 그랬어요? 문재인 윤 대통령이 운이 되게 좋다 그랬죠. 그러면 지방선거를
지방선거가 이제 이 5화 때, 이 불 들어올 때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제가 풀어본 사람, 이준석 지금 당대표도 화가 들어올 때가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지금 안철수 씨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화가 들어오면 좋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은 화가 들어오면 최고라 그랬죠. 그럼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번 지방선거는 국힘이 완승을 할 것 같다. 특정 지역 빼고는 제가 예언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달별로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풀어본 사주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가세연 강용석 씨 사주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요번 윤 대통령이 되는데 한 일조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진짜 한 100만 지금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계속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보호를 많이 하는 방송을 했고, 보수 쪽에 굉장히 정말 뭐 저도 이제 유튜버지만은 윤 대통령 당선에 일조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주를 보니까 이준석 당대표하고 사주가 비슷해. 제가 이제 비슷한 사람 중에서 또 두 사람이 생각이 나요. 제가 한번 방송을 하려다가 그때 이제 한동훈 검사장 사주를 풀으라고 안 했었는데 제가 사주를 풀어본 사람이 있어요. 푸틴하고 젤렌스키. 이 사람 사주가 똑같아.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궁합이 나쁘게 되면 끊임없이 서로 싸워요. 계속 이렇게 싸우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사람 사주를 한번 비교를 해서 근데 굉장히 왜냐면 영향을 지방선거에 저도 이제 경기도 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저번 주인가요? 전주인가? 김은혜 이제 사주를 한번 풀어본 적이 있었는데 운이 대운도 좋고 지금 1년 운도 좋고 달운도 되게 좋아요. 근데 또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용석, 가세연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보수 쪽에서 이제 반반 논아 먹으니까 아무래도 표를 뺏기게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나중에 딜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용석 사주 풀이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풀게요. 이제 시간이 조금 딱 한정이 돼 있어서 너무 또 길면 잘 안 보시더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강용석 사주를 한번 가세연의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사주를 한번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나중에 이제 지방선거 할 때 큰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갈라먹기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일반 날짜하고 좀 틀리는 게 뭐냐면 역행을 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달력을 다시 거꾸로 잡아가지고 다시 잡아야 되는 사주예요. 한번 풀어볼게요. 지나온 걸 이렇게 쭉 보니까는 대충 맞는 것 같아서 역행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주는 땅으로 태어났는데 땅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조그만 땅들이. 근데 몇 월 달에 태어났냐면 지금 양력으로는 11월 달이에요. 그러면 약간 이제 물이 많겠죠. 얼어있는 물은 아니래도 물은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 위에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뭐가 빠져 있어요? 지금 햇볕이 빠져 있죠. 그럼 이 땅이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햇볕이 이제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 이 햇볕이 들어올 때는 다 좋아지는 거예요. 꼭 엄마, 문서, 공부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화가 들어올 때 결혼운도 보는 거고 또 재물운도 보는 거고 이 화가 들어올 때 모든 게 다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이 부인이에요.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지하수가 이제 본인한테는 아랫사람, 사업체, 진로, 장모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본인의 자식,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 그럼 이 사주에서는 지금 이 땅이 어때요? 진흙탕이겠죠. 물이 많고 지하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윤 대통령하고는 그렇게 궁합이 썩 좋진 않아요. 이 사주도 어쨌든 햇볕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지금 이 땅을 진흙탕을 만든 거는 사실 부인, 여자, 그 다음에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이런 사주를 볼 때는 아버지하고는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인연이 전혀 뭐 가족관계는 제가 잘 모르니까 사주로 봤을 때는 아버지, 부인, 여자에 대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약점이 있어요. 물이 많단 말이야 이렇게. 땅이 햇볕이 없으면 비가 오면 불이 꺼지겠죠. 이 불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 결혼운, 명예 이게 꺼지면 다 꺼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런 사주는 여자를 만나면 폐가 망신한다. 그러니까 여자로 인해서 항상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버지도 본인하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물이 많은데 지하수가 막 이렇게 올라와. 그럼 지하수가 막 올라오면은 쉽게 말해서 장모님도 본인한테는 별 도움은 안 되겠죠. 그냥 물이 자꾸 진흙탕을 만드니까. 아랫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들어올 때, 이 나무가 들어오면은 이 땅이 어때요? 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땅이 갈라지니까 이런 사주는 이제 자식 복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복이 있느냐? 어쨌든 이 햇볕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럼 엄마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키운 아들이다. 공을 많이 들여서 키운 아들이다. 그 다음에 이 화가 필요하니까 본인이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하버드 갔는지 몰라도 이 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대체로 내가 필요한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럼 이제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배우는 거, 익히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말하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하수도 많고 이 해수하고 유금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정력이 세요. 왜냐하면 이 금이라는 거는 이 토는 어느 정도 이렇게 작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는 소화력도 괜찮고 이 대장에서 음식을 분해를 막 시켜서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잘 안 늙어 이런 사주는. 잘 안 늙고 명이 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어때요? 조금 성적으로 여자를 좀 좋아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력이 세다. 그 대신 또 이 화가 없죠. 그럼 이런 사주들이 대체로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화가 알코올에 해당하는 거거든. 알코올, 기름진 음식 뭐 이런 화. 이건 술을 좀 먹으면 기분이 업되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이제 꼭 이제 술 한 잔 먹고 이제 2차를 잘 가는 사주예요. 왜냐면 술을 먹게 되면 이 차가운 지하수하고 이 물이 따뜻해진다 이 말이에요. 뭐 호르몬은 많이 평소에는 생각이 없다가도 호르몬이 따뜻해지면 아무래도 이제 좀 욕구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제 술 먹는 걸 좋아하고 여자를 되게 조심해야 되는 사주예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지금 현재는 대운이 뭐가 들어와 있느냐? 지금 땅하고 불이 들어와 있어요. 현재는 대운이에요. 이게 51세부터 이제 대운이 들어왔는데 이 햇볕하고 땅이 들어와 있으니까 60% 지금 대운은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아마 무소속으로 출마를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후원금도 많이 모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법정으로 22억인가 뭐 이렇게 후원금인데 아마 19억 거의 20억 정도 지금 충분히 아마 후원금으로 선거를 치를 것 같아요. 무소속으로 제일 부담되는 거는 사실은 표가 많이 안 나오면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선거 이렇게 보전을 못 받기 때문에 뭐 후원금이 그 정도면 뭐 충분히 대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후원금 모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럼 문제는 뭐냐? 이준석 지금 당대표 사주하고 똑같은 사주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준석 사주도 땅은 이렇게 있는데 햇볕이 없고 물이 많고 나무가 많은 사주예요. 서로 궁합은 굉장히 악궁이에요. 악연이야 이런 사주는.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 궁합이에요. 근데 달로 봤을 때는 지금 올해 운을 봤을 때는 이민이에요. 김은혜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지사로 나오면 다 좋거든요. 대운도 좋고 일년운도 좋고 달도 좋게 올라가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일년운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하고 지금 나무가 20%가 들어와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 달이 지금 목달이니까 그래서 아마 복당 신청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 목이 들어오게 되면 땅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준석 당대표하고의 어떤 가세연에서 저도 이제 방송하는 걸 봤는데 이제 성상납에 대해서 방송을 해가지고 서울시당에서는 이제 복당을 해줬는데 이제 최고위에서 아마 카트를 한 것 같은데 이건 달이 나빠서 아마 복당이 안 된 것 같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요. 굉장히 쉽게 말해서 보수 쪽의 표를 그래도 최소한 진짜 5, 60만 표는 이 사람 때문에 윤 대통령한테 표가 간 것 같은데 복당을 해줬어도 되는 건데 이제 운이 나빴어요. 1년 운이 나쁘고 이제 달운이 나쁘니까 아마 복당이 안 된 것 같은데 다음 달은 좀 틀려져요. 이제 선거철이 되게 되면 병호달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제일 이제 오늘의 방송의 핵심이겠죠. 이 병호달이 들어오게 되면 달이 10%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햇볕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무소속으로 선거가 나오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수표를 깎아먹으면 안 되잖아. 근데 이준석 당대표도 이때는 화가 들어와요. 그럼 아마 딜을 할 거예요. 어쨌든 뭐 민주당한테 경기지사를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구 손을 들어줄 건가? 유승민 경기지사 후보를 손을 들어줄 건지 아니면은 쉽게 말해서 김은혜 손을 들어줄 건지. 근데 제가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뽑아놓긴 했는데 다음 주에 아마 제가 시간이 되면 아마 유승민 사주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별로 제가 풀어보고 싶진 않은 사주인데
이사주도 이제 한겨울에 이제 막 눈보라가 치는데 금광에 갔다는 사주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사주도 이제 목이나 화가 필요한데 지금 대운에서는 토가 들어와 있어요. 일년은 또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주는 이제 토금이 되게 많은 사주야. 그 다음에 물도 많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궁합으로 봤을 때는 별로 유승민을 좋아하진 않는 궁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 손을 들어주겠어요? 제가 볼 때는 보수 쪽에 어차피 가세현 방송을 계속 하려고 그러면 보수하고 등지면 안 되거든. 지금 강용석이 때문에 떨어졌다. 국민의힘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그 욕을 다 어떻게 먹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 손을 들어줄지는 여러분들이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